침묵의 대가 마이너스 완벽한 복수극. 프롤로그 완벽한 행복의 균열. 오늘 저는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20년 지기 친구를 제 인생에서 완전히 도려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를 완벽하게 파멸시켰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처음 알게 됐을 때 친구는 제 곁에서 침묵으로 저를 위로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저를 위한 마지막 배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친구가 무심코 뱉은 한마디에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된 비극이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연극의 마지막 막은 제가 직접 쓰겠다고. 일막 의심의 씨앗. 2년 전 완벽했던 그날. 시간을 돌려 2년 전으로 가볼까요? 그때의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다정한 남편 민준이와 목숨보다 소중한 딸 서연이, 그리고 가족보다 더 가깝다고 믿었던 20년 지기 친구 수진이까지. 우리 4명은 한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딸 서연이에게 수진이는 그냥 이모가 아니라 제2의 엄마였죠. 기념일이면 늘 함께 케이크를 자르고 주말엔 계획도 없이 훌쩍 여행을 떠나곤 했습니다. 제가 민준이랑 다투기라도 하면 제일 먼저 달려와 제 편을 들어주던 것도 수진이었어요. 세상에 민준 씨 같은 남편이 어디 있냐며 제 어깨를 으쓱하게 해주고 너희 둘은 진짜 천생연분이라며 부러워하던 그 친구. 저는 이 완벽한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균열의 시작. 변화는 미세하게 시작됐습니다. 오늘 회식이 늦어져라는 남편의 문자가 잦아졌고 그의 셔츠에선 제가 모르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밤늦게 샤워를 하는 날이 늘었고 무엇보다 휴대폰을 몸의 일부처럼 지니고 다녔죠. 예전엔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져두던 사람이 화장실에 갈 때조차 주머니에 챙겨 넣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저는 수진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지혜야, 내가 요즘 너무 예민해서 그래. 민준 씨가 어떤 사람인데. 회사 바쁘다며. 괜한 의심으로 사람 잡지 마. 수진이의 단호한 위로에 저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상한 거겠지. 평생 나 하나만 보고 살아온 사람인데. 수진이는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더욱 저희 집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일부러 민준과 마주치며 민준 씨, 요즘 바빠서 우리 지혜 얼굴이 반쪽이 됐잖아요. 하고 제 앞에서 투정을 부리기도 했죠. 저는 그런 수진이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어쩌면 남편보다 더 나를 생각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제가 밟고 선 얼음이 얼마나 얇은지 모른 채 느끼는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이막 진실의 발견. 블랙박스 속 목소리. 의심은 암세포처럼 제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저는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민준이 출장을 간 어느 날 밤, 저는 주차장에 있는 그의 차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영상은 지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서 이루어진 통화 녹음 파일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첫 파일을 재생한 순간 제 세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자기야, 오늘 회의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보고 싶다. 분명 제 남편 민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 고생했어, 우리 민준이. 조금만 참아. 우리 곧 볼 거잖아. 그 웃음소리, 그 특유의 높은 톤. 지난 20년간 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친구, 수진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외도 상대가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고 믿었던 내 친구라니.
더 충격적인 건 녹음 파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난 1년간의 기록들. 그들은 제가 출장을 가거나 친정에 간 날이면 만났고 심지어 우리 집에서도 만났던 겁니다. 제가 딸과 놀이공원에 간 날, 수진이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못 가겠다고 했던 그날, 그들은 제 집 침대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악마의 눈물. 그날 밤 저는 수진을 불러냈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모든 게 실수였다고, 그냥 외로워서 잠시 기댔을 뿐이라고 정리하려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을 뿐이라고 빌었습니다. 지혜야, 제발. 민준 씨한테는 말하지 말아줘. 내가 다 정리할게. 너희 가정, 나 정말 깨고 싶지 않았어. 진짜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친구가 나를 위해 침묵했다는 사실만이 유일한 위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나를 위한 마지막 배려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바보같이 또 한 번 그 악마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산막 비극과 진실, 갑작스러운 죽음. 6개월 후 민주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게 정말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 제 곁을 지킨 건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더 서럽게 울었고 쓰러지기 직전인 저를 부축하며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았습니다. 문상 온 사람들은 모두 저런 친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라며 혀를 내둘렀죠. 장례식장의 실언. 발인이 끝나고 텅 빈 장례식장에 저와 수진 단둘이 남았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퉁퉁 부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수진이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지혜야. 이제 다 끝났어. 그리고 그녀는 깊은 한숨과 함께 마치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민준 씨가 마지막 선물은 제대로 주고 갔네. 이 보험금이면 너랑 우리 조카 당분간은 발 뻗고 자겠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위로가 아닌 안도감과 계산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쳐다보자 수지는 아차 싶었는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민준 씨한테 그 보험 꼭 들어두라고 얼마나 말했는지 몰라. 사람 일한 순간이라고. 결국 내 말이 맞았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1년 전 수진이가 민준이에게 고액 보험을 권유했던 일. 요즘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데 가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가족을 위해 준비해야지라며 보험 설계사까지 직접 데려왔던 일. 그리고 민준이가 사고 나기 한 달 전 수진이가 제게 했던 말. 지혜야, 민준 씨 요즘 운전할 때 너무 피곤해 보이더라. 좀 쉬게 해줘. 교통사고, 과로, 보험금. 설마 이것까지도? 사막 침묵의 복수 일부 마이너스 계획. 연기의 시작. 저는 장례식장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수지는 제가 자신의 실언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듯 마지막까지 제 곁에서 살뜰하게 저를 챙기는 척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문자 한 통으로 관계를 끊으면 끝일까? 아니야. 그건 너무 쉬운 끝이야. 이 여자는 내 인생 20년을 짓밟았어. 남편을 빼앗았고 어쩌면 죽음까지 계획했을지도 몰라. 저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복수가 아닌 철저하고 치밀한 복수를. 증거 수집. 먼저 저는 민준의 차 블랙박스 파일을 모두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휴대폰을 복구했습니다.
삭제된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모두. 다음은 보험 조사였습니다. 민준이 가입한 고액보험의 수익자는 저와 딸이었지만 가입 과정에서 수진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교통사고 조사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장례를 치르느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사고 경위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경찰 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민준의 차는 고속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돌진했습니다. 브레이크 흔적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으로 결론 내렸죠. 하지만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당일 아침 민준은 회사 회의가 있어서 일찍 출발했습니다. 충분히 잠을 잤고 전날 밤 늦게까지 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전 9시에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준의 차에서 발견된 커피잔. 부검 결과 민준의 혈액에서는 과다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지만 경찰은 사고 스트레스로 최근 불면증 약을 복용했을 것이라고 넘겨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사고 당일 아침 민준에게 커피를 건넨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CCTV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집 앞 주차장. 민준이 차에 타기 직전 수진이 텀블러를 들고 다가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민준 씨, 잠깐만요. 오늘 회의 있다며? 제가 아메리카노 만들었어요. 가져가세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텀블러를 건넸고 민준은 고맙다는 듯 받아들었습니다. 그 커피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립탐정의 도움. 저는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수진의 모든 동선, 금융거래, 인간관계를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2주 후 탐정이 가져온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진은 이미 결혼한 남자와 바람을 피운 전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녀의 전 친구들은 모두 수진이가 남자 때문에 관계를 끊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수진이 최근 6개월간 생활비를 거의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카드 사용 내역이 거의 없었죠. 마치 누군가가 대신 돈을 내주는 것처럼. 그 누군가는 제 남편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의 비밀 계좌가 발견됐습니다. 회사 성과급과 보너스를 모아둔 계좌였는데 매달 일정 금액이 수진의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진의 휴대폰 위치 기록. 민준이 사고 나기 전날 밤 수진은 민준과 만났습니다. 한적한 외곽의 모텔에서. 그날 밤 그들이 나눈 대화를 상상하니 끔찍했습니다. 자기야, 지혜한테 이혼하자고 말할 거지? 약속했잖아. 그래. 내일 출장 갔다 오면 얘기할게. 진짜? 드디어 우리 같이 살 수 있는 거야? 수지는 민준이 저와 이혼하고 자신을 선택할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민준은 끝까지 결정을 미뤘고 수지는 초조해졌겠죠. 그래서 결심한 겁니다. 차라리 민준을 죽이고 보험금을 챙기는 쪽이 더 확실하다고. 오막 침묵의 복수 2부 마이너스 실행. 친구의 가면. 저는 수진에게 다정하게 연락했습니다. 수진아, 그동안 고마웠어. 내가 없었으면 이겨내지 못했을 거야.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 내가 쏠게. 수진은 기뻐하며 응했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안도했겠죠. 역시 바보 지혜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저는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가던 곳, 과거에 행복했던 추억이 가득한 곳. 수지는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상복을 벗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녀는 이미 생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지혜야,
너 좀 살이 빠진 것 같아. 잘 먹어야 해. 서연이 때문에라도. 그녀는 제 손을 꽉 잡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저희는 식사를 하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학 시절, 첫 직장, 제 결혼식 날. 수지는 향수에 젖은 듯 웃었습니다. 그때가 좋았지. 우리 진짜 행복했잖아. 응, 그랬지. 저는 와인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물론이지. 우린 여전히 친구잖아.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야.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반전의 시작. 디저트가 나왔을 때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수진아, 이거 너한테 줄 게 있어. 뭔데? 수진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에 든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 서류는 민준과 수진의 불륜 증거였습니다. 블랙박스 녹음 파일, 전사본, 문자 메시지 기록, 호텔 체크인 내역, 금융거래 내역. 지혜야. 이게 계속 읽어봐. 더 재밌는 게 나올 거야. 두 번째 서류는 교통사고 재조사 보고서였습니다. 제가 독립적으로 의뢰한 법의학 전문가의 소견이었습니다. 피해자의 혈중 수면제 농도는 치사량에 가까웠으며 사고 당일 아침 섭취한 것으로 추정됨. 커피잔에서 검출된 수면제 성분과 일치. 그리고 사고 당일 아침 피해자에게 커피를 건넨 인물의 CCTV 영상.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서류는 보험 사기 혐의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수진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민준에게 고액 보험을 권유했는지, 그 과정에서 보험 설계사와 나눈 대화 녹취록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진 씨, 이 보험 정말 좋아요. 만약에 고객분이 사망하시면 유가족이 5억을 받을 수 있어요. 5억이요? 와, 정말 좋네요. 꼭 가입하게 해야겠어요. 보험금 수령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고사의 경우 조사 후 한 달 정도면 나와요. 마지막 서류는 고소장이었습니다. 살인 교사, 보험 사기 방조, 간통에 의한 정신적 피해 배상 청구. 지혜야, 이게 무슨...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면을 벗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놀랐어? 나도 연기 좀 할 줄 알아. 내가 가르쳐 줬잖아. 지난 20년 동안. 지혜야, 오해야. 이건 다 오해라고. 오해? 민준이 혈액에서 나온 수면제도 오해야? 내가 그날 아침 건넨 커피도 오해고.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정말 민준이를 죽인 거니? 아니야. 나는 그냥 좀 재우려고 한 거였어.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서. 거짓말. 너는 처음부터 계획했어. 민준이가 너를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차라리 죽이고 보험금을 챙기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지.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보험 설계사랑 통화한 거야. 사고 일주일 전에. 녹음기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 보험금은 확실히 나오는 거죠? 네, 사고사는 100% 보장됩니다. 조사 같은 거 오래 걸리진 않죠? 일반적인 사고라면 한 달 안에 처리됩니다. 레스토랑 안이 조용했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의자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저는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앉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최후의 일격. 수진아, 너 궁금하지 않아? 내가 왜 이제야 이걸 공개하는지.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한 달 내내 고민했어. 경찰에 바로 신고할까? 아니면 너를 직접 응징할까?
하지만 난 더 완벽한 복수를 원했어. 저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뉴스 기사 초안이었습니다. 20년 지기 친구 남편 살해한 여성, 보험금 노린 계획적 범행. 내일 아침 이 기사가 모든 포털 사이트 메인에 뜰 거야. 너의 실명, 사진, 범행 과정 전부 다. 그리고 내 직장, 내 가족,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거야. 안 돼. 제발. 너는 법적으로도 처벌받겠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사회적 죽음이야. 너는 살아있는 내내 친구 남편 죽인 년으로 기억될 거야. 수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공포와 절망의 눈물. 그리고 말이야, 수진아. 저는 마지막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준이 남긴 보험금 5억. 나는 한 푼도 안 쓸 거야. 전부 딸 서연이 명의로 신탁했어. 그 애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무도 손댈 수 없도록. 너는 민준을 죽이고도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거야. 돈도 사랑도 우정도 아무것도. 수지는 테이블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났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레스토랑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어. 축하해, 수진아. 내가 그렇게 원하던 주목받는 순간이야. 육막 완벽한 권선징악. 법정에서 3개월 후 법정. 수진의 재판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20년 친구의 남편을 유혹하고 살해한 여성이라는 타이틀로 모든 뉴스가 도배됐죠.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지는 5년 전부터 민준을 노려왔습니다. 제 결혼 15주년 기념일 파티에서 민준이 술에 취했을 때 수진이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지혜는 행복한 줄도 모르고 투정만 부려 민준 씨 같은 남편을 뒀으면서 민준 씨는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수지는 조금씩 민준의 마음에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바쁘다고 할 때마다 나타나 위로했고 제가 민준에게 짜증을 낼 때마다 그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렇게 1년 후 그들은 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끝까지 저를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딸 서연이 때문이었죠. 수지는 점점 초조해졌고 급기야 임신했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아기가 생겼어. 이제 지혜한테 이혼하자고 말해야 해. 하지만 임신은 거짓이었고 민주는 수진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배신감을 느꼈고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명확했습니다. 피고는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피해자를 살해했으며 보험금을 노린 사익적 동기가 명백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피고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심판, 법적 처벌보다 더 가혹한 건 사회적 응징이었습니다. 수진의 얼굴과 이름은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습니다. 그녀의 과거 행적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의 남자친구를 가로챘던 일, 대학교 때 선배의 약혼자와 바람을 피운 일, 직장에서 기혼 남성과의 스캔들로 해고당한 일. 역시 뿌리 깊은 나무는 처음부터 썩어 있었구나. 사람들은 수진을 인간 쓰레기, 악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의 가족들도 피해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동네에서 돌팔매질을 당했고 동생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수진이 가장 아끼던 것, 사회적 체면과 인정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민준에 대한 마지막 심판. 재판 과정에서 민준의 행적도 모두 드러났습니다. 비밀 계좌,
불륜의 증거들, 거짓말의 기록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피해자지만 결국 자업자득이네.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민준도 가해자였으니까요. 그는 가족을 배신했고 저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목숨으로 대가를 치렀습니다. 더 이상의 심판은 필요 없었죠. 저는 민준의 유품을 정리하며 그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혜에게 미안해.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하지만 너와 서연이를 사랑한 건 진심이었어. 수진이와의 일은 실수였어. 돌이킬 수 없는 실수? 이혼하자고 말할 용기가 없어서 차라리 내가 사라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글을 읽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주는 비겁했지만 끝까지 수진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죽은 건 수진의 살인 때문이지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래도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일기장을 닫고 모든 유품을 처분했습니다. 사진도, 옷도, 추억도 전부. 오직 딸 서연이를 위한 몇 가지만 남기고 민준과의 결혼은 제 인생에서 지워졌습니다. 7막 새로운 시작. 1년 후 수진의 수감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사를 했습니다. 모든 기억이 담긴 그 집을 떠나 딸 서연이와 함께 새로운 동네에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서연이는 처음엔 힘들어했습니다. 아빠의 죽음도 이모 수진이의 배신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서연이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나이에 맞게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엄마, 수진 이모는 나쁜 사람이었어? 응, 나쁜 선택을 한 사람이었어. 아빠도 실수를 했어. 하지만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그건 진짜야.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 거지? 그럼, 우리 둘이서 멋지게 살 거야. 수진의 편지. 어느 날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수진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저는 정말 쳐다보기도 싫었고 너무나 역겨운 감정마저 들었지만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지혜에게 이 편지를 쓸 자격이 내게 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걸 부러워했어. 다정한 남편, 예쁜 딸, 안정된 가정. 나는 항상 혼자였고 외로웠어. 그래서 내 것을 빼앗고 싶었어. 처음엔 그냥 재미였어. 민준 씨가 나를 볼 때의 그 눈빛이 좋았어. 누군가 나를 원한다는 느낌이 좋았어. 하지만 점점 욕심이 커졌어. 민준 씨가 널 떠나 나를 선택해 주길 바랐어. 하지만 그는 끝까지 너를 선택했어. 딸 때문이라고 했지만 나는 알아. 그는 진짜로 너를 사랑했어. 그게 너무 화가 났어. 내가 더 잘해줬는데, 내가 더 그를 원했는데 왜 나를 선택하지 않는 거냐고. 그래서 그를 죽였어. 사고처럼 보이게 만들면 너는 보험금을 받고 나는 친구로서 너를 위로하며 옆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언젠가는 내가 나에게 의지하게 되고 우리가 함께 그 돈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미쳤지. 정말 미친 생각이었어. 지혜야, 너는 내가 악마라고 생각하겠지. 맞아. 나는 악마야. 하지만 한 가지만은 진짜였어. 나는 정말로 너를 좋아했어. 20년 동안 내가 내 유일한 친구였어. 그래서 더 비참해. 나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 사람을 파멸시켰어.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서연이와 함께 웃으며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마이너스 수진. 저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조각조각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용서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진짜 친구. 새로운 동네에서 저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서연이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현주 씨. 그녀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싱글맘이었습니다. 저도 이혼했어요. 남편이 도박빚을 지고 도망갔죠. 현주 씨는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힘드시죠? 네. 하지만 견딜만해요. 아이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이와 현주 씨의 딸 은지도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현주 씨가 물었습니다. 지혜 씨는 어떻게 이혼하게 되신 거예요? 말하기 싫으시면 괜찮아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제 친구와 바람을 피웠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남편을 죽였어요. 현주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상에, 그 유명한 사건이요? 네, 저예요. 현주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혼자 그 모든 걸 견디시다니. 이제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친구는 20년을 함께 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진심으로 내 편이 되어주는 한순간이 20년보다 소중하다는 걸. 에필로그 완벽한 복수의 의미. 3년 후, 수진이 수감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제 경험을 살려 배신과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딸 서연이는 중학생이 됐습니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빠의 빈자리를 외로워하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입니다. 어느 날 상담소에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대가 제 친구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단 확인부터 해보세요. 하지만 확인하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해요. 진실을 알게 되면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용서할 것인가, 복수할 것인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 저는 복수를 선택했어요. 하지만 진짜 복수는 그들을 벌주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복수는 제가 행복해지는 거였어요. 그들 없이도, 아니 그들이 없어서 더 행복해지는 것. 그게 가장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수진의 현재. 수진은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가석방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녀가 출소해도 그녀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들은 인연을 끊었고 친구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녀는 평생 친구 남편 죽인 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원했던 복수입니다. 단순히 법적 처벌이 아니라 그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모두 잃게 만드는 것. 체면, 인정, 관계, 미래. 모든 것. 민준의 무덤. 1년에 한 번 저는 민준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서연이와 함께. 아빠 잘 지내? 서연이가 무덤 앞에서 말합니다. 나 이번에 시험 잘 봤어. 엄마랑 나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무덤 앞에 꽃을 놓으며 생각합니다. 당신을 용서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제 당신 없이 잘 살아갈 거예요. 그게 제가 민준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최종 메시지 복수의 진정한 의미.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복수해서 속이 시원했나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저는 수진을 감옥에 보냈지만 진짜 복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행복해진 것, 제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것, 제가 새로운 사람들을 믿을 수 있게 된 것, 그들의 배신으로 무너졌던 제가 그들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것, 그게 가장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배신당한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복수는 칼이 아니라 꽃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가슴에 칼을 꽂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망가뜨린 당신의 인생을 다시 아름답게 만드는 것. 그게 진정한 권선징악입니다. 악은 반드시 벌을 받지만 선은 반드시 보상을 받습니다. 제 보상은 다시 찾은 행복이었습니다. 당신의 보상은 무엇이 될까요? 끝. 후기. 이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복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용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장 완벽한 복수는 당신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